네, 최근 리플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소식들이 꽤나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XRP 선물 상품 출시가 돼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박이죠. 이와 동시에 리플사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기반 인프라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XRP가 이제 RWA,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 ETF에 이어서 이 파생 상품과 스테이블 코인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확장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가속화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ME 그룹의 XRP 선물 상품 출시 소식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CME 그룹은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CME에서 XRP 선물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암호화폐 XRP가 이제 월가의 주류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의미와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 계획, 목표 날짜는 2025년 5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규제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지만 일단 승인이 되면 일정에 맞춰서 출시될 예정이고, 상품 구성은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XRP 선물 그리고 일반 XRP 선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선물들은 모두 현금 결제 방식이고, 이 CME 산하의 XRP 달러 기준 가격 지수를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만기 때 실제 XRP를 주고받는 대신에 그 시점의 달러 가격에 따라서 차익만 정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CME가 XRP 선물을 내놓는 이유 상당히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ME 그룹의 암호화폐 책임자 지오반니 비시오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자산 환경의 혁신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토큰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 파생 상품을 원하고 있다. XRP와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XRP 레저에 대한 기관과 소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XRP 선물이 고객들의 투자 그리고 해지 수요를 지원하는 자본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투자 수단으로서 XRP 선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CME의 결정은 상징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과거 CME는 2017년 말에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2021년에 이더리움 선물을 출시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RP도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고, CME 그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그리고 옵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솔라나 선물도 선보였는데, 여기에 XRP까지 추가를 하면서 주요 시총 상위 암호화폐 대부분을 파생 상품으로 포괄하게 됐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CME 암호화폐 파생 상품 일간 평균 거래량을 보면 19만 8천 계약, 명목 가치로 따지면 113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하죠. 전년 대비 141% 급증했고, 미결제 약정도 83%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기관 또 트레이더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XRP 선물은 이런 활황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로비노드 같은 주류 주식 앱에서도 XRP 선물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로비노드 선물 담당 임원인 JB 맥킨지가 밝힌 내용인데, CME의 XRP 선물을 로비노드 플랫폼에 도입하는 것은 리테일 투자자의 선물 거래 접근성을 넓히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비노드 이용자들이 이제 곧 모바일 앱을 통해서 40여 개의 선물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건데, 여기에 암호화폐 선물도 포함돼서 XRP 같은 자산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XRP 선물 출시 소식과 더불어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난달에 출시된 XRP 2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사실 아직 XRP 현물 ETF도 출시가 안 됐는데 2배 레버리지가 먼저 출시가 되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기가 완전 대박 쳤습니다. ETF 출시 불과 10거래일 만에 운용자산이 3,500만 달러 돌파하면서 기관 그리고 개인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런 평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출시한 테크리움의 CEO 쌀 길버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XRP가 애초에 실제 금융 사용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덕분에 오늘날 빠르고 저렴한 XRP 레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가치 이전을 돕고 있다. CME의 XRP 선물이 생태계 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된 ETF나 선물 같은 상품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XRP에 투자하거나 XRP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건 XRP 입지를 엄청 빡세게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ME의 상장 소식 의미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XRP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글로벌 파생 상품 무대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는 거죠. 이제 5월 19일. 이건 미국 규제 당국 또 월가가 XRP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신뢰 신호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XRP가 제도권 금융에 관심 또 참여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급성장 상당히 아주 많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이 가치가 안정된 코인으로 이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다가 1대1로 연동돼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매개 결제 수단, 디지털 현금처럼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리플은 2024년 말에 자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RLUSD 역시 1달러로 고정되도록 설계가 됐고,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달러 예치금, 단기 미국 재무부 채권 이런 실물 자산으로 100% 완전하게 담보가 됩니다. 한마디로 RLUSD를 한 개 발행하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1달러 가치의 현금이나 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 측은 RLUSD를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면서 투명한 준비 자산과 엄격한 규제를, 이게 중요하죠. 엄격한 규제, 이걸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한정 목적 신탁회사 자격으로 발행됐는데, 이 라이선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빡센 엄격한 규제 기준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최우선으로 두고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우리 거는 규제 적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확장은 미국이 디지털 달러 영향력을 유지하는 전략의 한 축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RLUSD의 구조를 기존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는 시가총액이 약 800억 달러 규모로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이죠. USDT 역시 1달러에 패깅이 되지만 이 준비 자산의 상업 어음 아니면 기타 투자 자산 이런 게 섞여 있어서 한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클사의 USDC, 이건 달러 현금 그리고 미국 국채로만 준비금이 구성이 됐고 투명한 회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RLUSD 같은 경우에는 USDC와 유사하게 현금 그리고 단기 국채 위주의 안전자산으로만 준비금을 꾸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리플 측은 준비금 명세,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주력할 것이다. 그렇게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XRP 원장에서 2024년 말에 적용된 새로운 기능, 이 클로백 조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발행사는 필요하면 이 특정 지갑의 RLUSD를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기치는 놈들 방지하는 목적이겠죠. 이 불법 자금 동결, 이런 규제 준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USDT나 USDC도 이 발행사가 주소를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기능은 있지만, 아예 이렇게 토큰을 회수 소각하는 클로백, 이런 거는 RLUSD의 특징적인 보안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대형 기관들, 더 큰 자금을 운용하는 곳일수록 이런 클로백 기능은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를 하면 이 발행 주체나 규제 환경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RLUSD는 미국에서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은 리플 산하 기관이 이제 발행을 하지만, 테더는 홍콩을 비롯한 이 해외 기반 민간 기업인 이 테더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FDUSD는 2023년 홍콩에서 출시된 이 퍼스트 디지털 USD,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인 신규 US 달러 코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때는 바이낸스가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 BUSD를 운용하기도 했지만 규제 이슈로 지금 중단이 됐고, FDUSD 같은 대안이 그래서 부상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발행사 배경에 따라서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의 신뢰도와 접근성이 갈린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RLUSD는 미국 기업이 미국 규제 아래 발행한다라는 점에서 달러 측면의 정통성, 또 기관 친화성, 규제 적격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또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리플은 기존 업계 경험과 이 최고 수준의 규제 준수로 탄생한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기관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이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사 주력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에다가 지금 RLUSD를 도입을 시작했는데, 과거 XRP를 이용해서 국가 간 송금을 빠르게 처리하던 ODL 솔루션에다가 이제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송금 속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올해 4월에 몇몇 고객들과 함께 결제 흐름의 RLUSD를 활용해서 기업들의 국제 자금 관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경 간 거래에서 변동성 있는 토큰 대신 가치가 안정된 RLUSD를 중간 매개로 쓰면 환율 위험 없이, 그러니까 환차손 같은 거 없이 즉시 결제가 이루어져서 이 속도와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죠. 리플은 향후 더 많은 이 결제 고객들에게 RLUSD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출시 첫 달 2024년 12월이죠. 이때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이 됐고, 지금은 시총 2억 5천만 달러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크라켄을 비롯해서 비트스탬프, 볼리시, 이런 여러 거래 인프라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RLUSD의 활용 범위가 단순 결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리플 발표 내용을 보면 RLUSD는 즉시 결제 말고도 송금과 재무 운영을 위한 유동성 공급,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통합, 전통 화폐와 암호화폐 자산 간의 이 가교 역할,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 거래의 담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LUSD를 보유하면 이걸 담보로 디파이에서 대출을 받거나, 반대로 RLUSD를 빌려와서 현물 달러처럼 사업에 운용하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달러화 토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현실 자산을 이 토큰화한 증권을 거래할 때 RLUSD를 증거금이나 담보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 실물자산 토큰화, 증권형 토큰, 이런 시장에서도 달러 기반 결제 토큰은 당연히 엄청 중요한데, RLUSD가 그런 역할을, 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RP는 결제에서 디파이, 여기에 이어서 자산 거래까지 금융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인프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담당 책임자 잭 맥도날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짧은 시간 안에 RLUSD가 여러 사용 사례로 쓰이고 있고, 크립토는 물론 전통 금융 거래 시장의 담보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거래소들도 속속 RLUSD 상장을 하고 있고 NGO들도 기부금 처리를 효율화시키려고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게 RLUSD의 적용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RLUSD의 등장은 XRP 생태계가 디지털 달러 분야로 확장됐다, 이걸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패권을 준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쓰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리플은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신뢰성 있는 달러 토큰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미국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XRP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XRP 레저를 활용한 달러 토큰 RLUSD가 미국의 디지털 달러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미국 시장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가, 미국 정부, 미국 시장 다 통틀어서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할까, 이 지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아직 CBDC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CBDC 없다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 도입을 연구는 한다곤 하지만 이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또 확실하게 또 선을 그었죠. 그 사이에 중국, 유럽 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을 하거나 민간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아래 육성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을 통해서 사실상 디지털 달러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 산하 전략 분석팀이 2024년 말에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밝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언젠가 달러를 대체할 거라는 관념에 도전을 하고 있다. 원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정부 화폐를 대체하려는 시도로 등장을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암호화폐 거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 가운데 80% 정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그런 거래이고 이 가운데 93%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그런 코인들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개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이 달러 연동이고 상위권 밖에 다른 통화 연동 코인은 그 규모도 되게 작고 활용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크립토 경제가 사실상 달러화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영역까지 이 디지털 달러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티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오히려 달러를 세계에 더 근접하게 접근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미국 국채 수요 증가 등으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달러의 글로벌 역할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5조 5천억 달러로 비자 카드의 같은 분기 결제 처리액 3조 9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또 나와줬습니다. 이제 비자나 페이팔 같은 전통 결제 회사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서클, USDC 등의 정산 등에 나서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괜히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는 거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하면 굳이 우리가 CBDC 필요 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죠.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보면 많은 미국 이외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국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대신에 디지털 달러가 자국 금융을
잠식하는 것을 경계한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중국이나 EU가 자국 통화 기반의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려고 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 신흥국들도 자국 경제 달러화 위험을 주시할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미국 달러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30년도에 이때가 되면 90% 정도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티는 또 예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네트워크의 힘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유지될 거라는 점을 진단하고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놓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리플의 RLUSD를 다시 보면, 미국이 의도하든 그게 아니든 디지털 달러 전략에 부합하는 도구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사인 리플이 자발적으로 규제에 맞춰서 달러 토큰을 만들었고 글로벌 결제에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 달러 영향력을 높이는 민간 혁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리플은 XRP 생태계에 안정적인 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사의 미션, 기본적인 미션은 국경 간 송금 혁신이죠. 이거를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해진 거는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 것도 분명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XRP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고, 그래서 리플은 곧바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과 이 파생 상품으로 제도권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짚어본 이 두 가지 사건, 이 CME의 XRP 선물 상장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를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XRP라는 동일한 자산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한때 XRP는 은행 간 값싼 송금을 위한 암호화폐, 이 정도로만 알려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 빡세게 바뀌었습니다. XRP는 미국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쓰이는 유용한 도구로 이제 격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파생상품 시장에서 XRP는 투자 그리고 해지 수단이 됐고, CME 선물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이 투자 포지션을 취하는 정교한 금융 상품입니다. XRP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연기금, 해지펀드, 상장사, 재무부서 등등이 필요에 따라서 XRP에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식으로 취급되는 자산 클래스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XRP 선물 상장은 SEC의 ETF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면서 XRP의 유동성, 가격 발견 기능, 이런 것 등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서 XRP의 역할은 더 흥미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RLUSD는 미국이 강점인 달러 네트워크를 디지털 공간에 확장하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준수형 달러 토큰, 요게 지금 XRP 생태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XRP 레저가 국제 결제망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미 XRP 원장은 몇몇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여기에도 활용이 됐고 CBDC 플랫폼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민간 달러 토큰 플랫폼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전 세계 달러 유통의 보조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은 이를 통해서 은행,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 범위를 더 넓히게 될 거고, 그렇게 XRP가 간접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효과,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받는 게 실물 자산과의 연결고리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짚어봤지만 RLUSD는 토큰화된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현실 자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이 블록체인 위에 실물 자산 시장으로 진출을 할 때 XRP 레저 기반의 달러 토큰과 XRP 자체가 또 브릿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자산 운용 업계에서도 XR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XRP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 유럽 증시 상장의 XRP ETP 이런 투자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머지않아서 이제 XRP 현물 ETF까지 미국에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RP는 더 이상 이 국경 간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흐름 속에 리플의 RLUSD는 디지털 달러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특히 미국 금융기관들은 CME를 통해서 XRP 파생 상품을 거래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XRP를 둘러싼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암호화폐를 자국 경제의 유용한 도구로 흡수해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알트들 공부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현명한 알트코인 투자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크립토 디톡스에다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멘탈이 털린다.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좋습니다. 시장 흐름도 좋고 또 계절이 주는 기쁨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현명하게, 투자도 현명하게, 일상 계획도 현명하게 잘 꾸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